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년 특례 의예과 대학별 심층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3년 특례 전형의 모든 대학의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죠. 모집 요강은 대부분 4월 말에서 5월 정도의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져요.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져야 정확하게 전형의 방식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 대학에 도움이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 시점, 또 대학을 결정하는 시점은 5월 정도 되어서 대학 결정하고 그때까지 준비하게 되어지면 시기가 좀 늦죠. 그렇기 때문에 시행계획 발표되어져 있는 내용,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지금서부터 이제 의대에 원서를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대학별로 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3년 특례 전형,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3개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대학을 설명을 드려서 의예과에 대한 설명, 또는 약대, 또는 치대, 한의대까지 쭉 설명을 드리고, 또 3년 특례의 일반 전형의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도 하나씩 설명을 드려서 대학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12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도 시간을 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게 될 테니까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에서 의학계열의 전형의 방식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2023년도, 2024년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에 의대 변경사항을 보면 변경사항은 첫 번째는 한양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부터. 하지만 12년 특례 전형의 의예과는 여전히 선발하고 있고요. 인제대학교도 2023년도에 중고교 과정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와 약학과를 미선발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2023년도에 의예과에서 2명을 선발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변경사항이었고요. 2024년도 올해의 변경사항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인제대학교의 전형의 방식에서 영어 20% 면접 80%의 방식에서 서류 20의 면접 80%로 전형의 방법이 바뀌었죠. 다소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한림대학교는 올해부터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합니다. 그쵸? 희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림대학교는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 면접 50%를 진행하고, 면접은 의학계열 MMI 면접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는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1단계에서 필터고사 100%, 이후에 2단계에서 MMI 면접 80%였는데 올해부터는 1단계에서 공인어학 성적 20%가 반영이 돼요. 다시 말하면 공인어학 성적이 최저학력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진다. 그만큼 이제 의학계열에서 영어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대의 모든 대학들의 전형의 방식을 보시면 첫 번째는 서류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제일 많죠. 서류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중앙대, 가천대, 순천향대, 카톨릭 관동대학교, 동국대학교 YG,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 여기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동국대학교 YG도 2024학년도에 변경사항 중에 하나죠. 빠졌지만 아시는 것처럼 동국대학교 YG는 전년도에는 지필고사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인데 뭐가 붙었어?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붙었어요. 수능최저도 의대 같은 경우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 그 다음에 과탐은 한 과목을 반영하는 수능최저인데, 이 수능최저가 얼만큼 높은 수능최저냐 하면 아마 10명이 지원하면 수능최저를 충족하는 학생이 1명이나 2명 정도밖에 충족을 못할 거예요. 수능최저를 충족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서류평가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 결국은 그 다음 단계의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수능최저가 가장 강력한 합격의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내가 만약에 SAT 성적이 안 좋거나 학교 성적이 안 좋거나 면접이 좀 안 좋거나 여러 가지가 안 좋다 하더라도 만약에 수능최저 충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동국대학교 YG를 적극적으로 노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서류 플러스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건국대학교 글로컬, 그리고 특히 올해 한림대학교가 면접을 실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한림대학교가 올해부터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의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연세대학교 미래도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이고,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생명과학, 화학의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전년도는 동국대학교 YG가 생명과학, 화학의 필독고사를 봤는데 올해부터는 동국대학교가 필독고사를 안 보니까 생명과학, 화학 필독고사 보는 학교는 대구 가톨릭밖에 없어요. 아주대, 인하대는 수학하고 영어의 지필고사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건양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공인화학 성적 들어가면서 심층 면접이 적용이 되어지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학들마다 3년 특례 의학과에서 전형의 방식이 다양하죠. 거기에 따라서 결국 내가 대학을 결정하게 될 때 나의 전체적인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이후의 준비에서의 성취 과정을 잘 고려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서류평가 전형으로 쓰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지필고사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것이 유리한 건지 또 면접도 MMI 형식의 면접이 유리한 건지 아니면 면접이 지성 면접으로 가는 게 유리한 건지 여기에 따라서 대학 결정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성적이 좋은 분들은 의예과만 원서를 쓰겠지만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대, 약대 또는 일반 대학의 원서들을 전략적으로 원서 지원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원 현황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평균 경쟁률을 보시면 연세대학교는 2명 모집에 32명이 지원해서 전년도에 한 16대 1, 가톨릭대학교 15대 1, 성균관대학교 18대 1이고 고려대학교는 1명 모집에 20명이 지원해서 20대 1, 아주대학교는 21대 1, 인하대학교 43대 1, 가장 높네요. 중앙대학교 16.50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5에서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된다. 특히 어디만 많이 몰린다? 아주대학교, 인하대 같은 경우는 많이 몰린다. 특히 아주대, 인하대학교가 수학과 영어의 지필고사를 보는 대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보다는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하신 재수생, 삼수생들, 졸업연도가 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학이나 영어의 지필고사를 통해서 합격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고등학교 졸업 이후 졸업연도가 좀 되신 분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대학을 노린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필고사 전형이기 때문에 아주대나 인하대 쪽으로 원서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3년 특례 전형으로 현재 국내 대학에 합격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12년 특례 전형으로 서울대를 붙었다. 3년 특례 전형으로 해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를 붙었다. 이런 분들이 막상 지금 3월, 4월을 대학을 다니다 보면 고민에 많이 빠지죠. 고민에. 나는 평상시에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나는 평상시에 약대를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족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3년 특례단 12년 특례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하신 분들 중에서는 인문계열로 입학하신 분들은 적응에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자연이나 공학계열로 입학하신 분들은 막상 국내 대학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로 학업적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례 전형에 가장 적합한 거는 인문계열이거나 아니면 의학계열, 의대나 약대나 치대나 한의대, 수의대는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국내 대학 들어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외국 공부와 유사성도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간호대학 같은 경우도 장점이 많다. 하지만 자연이나 공학계열로 입학하신 분들이 막상 국내 대학에 입학해서 상위권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20점 되어져서 다시 한번 공부하겠다. 내가 의대 한번 가겠다. 라고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 순천향대학교도 보면 순천향대학교 15대 1, 건국대 글로콜이 20.50,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학교 15대 1, 가천대학교는 26대 1이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경주는 전년도에 10.50, 을지대학교는 14.50 정도 되니까 평균적인 경쟁률은 15대 1에서 약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뭐 이 경쟁률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수시 전형에서 참 일반 특례 전형의 서류평가 전형 연세대 고려대의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한 9대 1. 그 다음에 필독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의 경쟁률이 5대 1이나 6대 1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대의 경쟁률이 15대 1, 20대 1. 동일한 특례 전형 내에서 경쟁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또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지원한 22명 모집에 40명. 그래서 경쟁률이 20.50이라고 할 때 과연 이 41명이
과연 실제 경쟁률이냐, 나보다 더 높은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합격과 근접한 타당성 있는 원서 지원 학생들이냐라고 생각하면 실제 의대 원서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예상값보다 훨씬 낮은 값임에도 불구하고 원서를 적극적으로 쓰시는 분들이거나 또 원서 기준점을 전혀 못 잡기 때문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20.50이라는 경쟁률이 100% 나보다 뛰어난 학생들, 실제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만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없고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는 일종의 허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20.50의 경쟁률 중에 경쟁이 되는 학생들이 약 10대 1 정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 대학이 만약에 1단계 배수가 7배수이거나 10배수 정도의 경쟁률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타당한 지원의 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면은 실제 합격한 학생의 IB 디플로마 성적은 대부분 44나 45점 정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의 점수는 40점, 41점으로도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를 통과하는 것과 최종 합격의 거리가 좀 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현명하게 잘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셔가지고 원서를 쓰셔야 될 것 같고 일전에 제가 블로그에 저희 하이프리뷰 블로그에 3년 특례 전형의 의학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의 스펙을 올려드렸습니다. 참고 자료로 보셔야 돼요. 참고 자료로.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자 이게 몇 년도 입시 결과냐? 실제 합격한 학생의 결과냐? 뭐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데 첫 번째 그런 데이터 제공이 어려운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합격생이 2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명의 합격생의 데이터를 사실 표본으로 삼고 그 데이터를 표본으로 삼고 원서 지원의 기준점으로 삼기에는 표본이 너무나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 두 번째는 IB나 SAT 성적 이런 것들이 해마다 표준학력 지표의 격차가 크죠. 만점자의 비율이나 이런 비율이 크기 때문에 사실 전년도에 IB 성적이 몇 점으로 어느 대학 붙었다라고 하는 논리로 100% 적용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또 더군다나 대학에 따라서 충원이 합격이 되어지고 이동하게 되어지면 합격생들 간의 점수 편차도 벌어질 수 있고 또 면접의 형태에 따라서 점수 간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원서 지원의 방향을 잡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프리뷰 블로그에 있는 합격생의 스펙을 뭐로 삼았으면 좋겠냐? 합격의 대략적인 기준점으로 생각하셔라. 내가 만약에 말씀을 드리기를 어느 대학교의 합격생의 IB 성적이 44점 또는 45점이다 라고 한다면 44점, 45점이 된다고 해서 100% 붙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44.5점이라면 지원해 볼 수 있다는 지점인 거고 43점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죠. 43점이라 하더라도 내가 SAT 성적이 좋거나 또는 AB 선택이 좋거나 또는 내가 교과목의 이수 과목의 적절성이 있거나 또는 내가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이 있거나 라고 한다면 표준학력 지표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합격에 유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면접에 강점이 있다면 그렇다면 또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두루 보시고 우리가 원서 지원의 기준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대학으로 연세대학교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 특례 전형의 자격 기준은 우리가 2021학년도 이후로 표준화되어졌기 때문에 자격 기준은 모든 대학이 동일하므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전형의 방식은 1단계에서 일정 배수 선발하고 난 이후에 면접 40%를 반영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약 16대 1, 그 다음에 경쟁률이 10대 1, 경쟁률이 12대 1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는 상위권 대학이고 3년 특례 전형의 의과대학의 천장이에요. 꼭지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서전이 많이 몰리지 않죠. 그럼 이런 점들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대략적으로 1단계 배수는 3배수 정도를 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1단계 배수가 작으면 1단계 배수가 3배수다 라고 하면 서류평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면접이 되게 중요하겠죠. 더군다나 이제 연세대학교 의예과 3년 특례 전형은 연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다른 대학에 합격하면서 이동할 가능성이 제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단계를 통과하는 과정도 어렵고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세대학교 면접은 어떻게 보냐면
면접 대상자 발표가 8월 19일이었어요. 작년에. 그러고 난 다음에 동영상 업로드 면접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 3일 기간 동안의 동영상 업로드인데 면접의 방식이 동영상 업로드니까 일반 면접, 대면 면접보다는 면접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면접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면접은 PMP 방식으로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고 동영상 업로드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은 크지 않아요. 하지만 연세대 의예과의 1단계 배수가 크지 않다는 점. 그러니까 사실상 경쟁력을 갖춘 학생들만이 원서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는 충원율이 0%이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작다 하지만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되게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면접은 비대면 면접 동영상 업로드로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며 PMP 방식이다. 30초 이상 1분 이내의 면접이고요. 120MB 이하이며 문제에 대한 답변만을 영상으로 촬영하시면 됩니다. 자, 활동 증빙 서류는 A4 사이즈 20페이지 정도로 하고 있고요. 표준학력 자료, 어학 증명 자료는 보시는 것처럼 활동 증빙 서류에 입력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표준학력 자료와 어학 인력 증빙 서류는 여기에서 포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표준학력 평가와 어학 증빙 서류는 외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취득한 것만을 인정받는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득한 SAT나 AP나 공인어학 성적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부 3년 특례 전형에서 연세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처럼 모집 요강 내에 우리는 고등학교 내에서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해줘요 라고 말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런 말이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고등학교 내에서 취득한 성적을 중심으로 반영한다고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2024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면접평가 문제가 공개가 되어졌어요. 각 대학에 들어가시면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모든 대학이 3월 23일인가로 해서 다 공개가 되어졌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이런 전년도에 면접평가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연세대학교 어떤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지원자 본인이 답변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해당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속담에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마을에 우물이 생기면 마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쉽게 물을 마실 수 있는데, 막상 우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는 사람은 가장 목이 마른 사람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보다 몇몇이 열심히 준비한 조별 과제물에 슬쩍 이름만 얹으려는 부류를 더 괘씸하게 여긴다고 한다. 세 번째는 자원이나 공공재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을 무임승차 문제라고 한다. 자,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단체 활동이나 팀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임승차 문제를 설명하고, 이때 발생한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자가 한 노력에 대해서 답하시오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30초에서 1분 이내에 구술 발표하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질문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과 동일해요. 주어진 질문을 학생의 고등학교 때의 학업,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구술했었을 때 30초에서 1분 정도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글자 수는 약 1000자 정도의 글자 수로 구성한다. 또는 1000자나 1500자로 구성한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결국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결국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답변 작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답변 내용을 영상을 보고 발표하는 건데, 그거에 어차피 핸드폰 앞에다가 영상 크게 출력하셔가지고 앞에다 벽에다 놓고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는 연습하고 난 이후에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발표하는 연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발표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성하는 거. 그 답변의 내용에서 학생의 학업 또는 고등학교 때의 노력
또는 학과적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을 작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카톨릭 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약 3배수에서 5배수 정도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30%. 자,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전년도에는 8월 19일.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고사를 보는 시기가 8월 19일.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1단계 발표되고 난 다음에 보통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후에 면접고사를 실시하게 되고, 면접에서는 전공 수학 능력, 인성 및 성장 잠재력,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 등을 종합평가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의예과 추가 제출 서류는 뭐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공인화학 성적, 토플이나 탭스나 IELTS를 필수 제출 서류가 되고요. 토익은 제출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각국 대학 입학 학력고사 성적, 세 번째는 영어 이외의 어학 입증 서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내외 관련 기타 서류로서 자격증이나 수상 경력이나 봉사활동 증명서들을 제출하실 수가 있고요. 기타 서류 목록표는 15개 항목으로 되어져 있고, 서류 내용에서는 글자 수에 대해서 뚜렷하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한 칸씩 글을 쓰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글자 수는 30자 내에서 50자 정도로 제한에 대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서는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해도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응시하고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연세대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한다고 되어져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카톨릭 대학교는 고등학교 내에서 취득한 성적이 아니라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응시하고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카톨릭 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3명이고요. 전년도에는 45명이 지원해서 평균 경쟁률은 15대 1 정도. 그럼 대법적으로 봤을 때 1단계의 배수는 3배수, 많으면 4배수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죠. 3에서 4배수 정도가 됐기 때문에 1단계 배수가 크지 않고 1단계 필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1단계 합격 서류평가가 매우 중요한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카톨릭 대학교는 재외국민 전형에서 봤었던 기출문제가 공개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의 면접의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학생부 종합전형 제출서류 기반 면접 예시문항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시문항 내용을 보니까 2분 동안의 제시문을 읽고 7분 이내로 면접관에게 답하시오 라고 하니까 카톨릭 대학교의 면접은 의대 MMI 면접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의 면접이 제출서류 기반, 그 다음에 인성 MMI 면접,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보면 카톨릭 대학교는 의대 MMI 형식의 면접을 진행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면접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원격 의료는 일반적으로 원거리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원격 의료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의료법 조항을 신설하여 의사, 의료인 간의 원격 의료를 허용하였다.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를 금지하였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2020년 2월 의료인 및 환자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이 의사가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였다. 비대면 진료 건수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2년여 만에 150%가 증가했다 이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쭉쭉쭉 올라가면서 이제 연도와 그 다음에 달이 나와져 있습니다. 2021년 1월, 2021년 4월,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10월, 그 다음에 2022년 1월 가면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원격 의료 진료 건수가 꾸준하게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고요.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 CTI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ICT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해서 ICT 기반의 원격 의료 서비스에서 사회계층 간의 차이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를 설명해 보아라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원격 의료 제도 확대로 인해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제시문 기반의 면접, 의대 MMI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면접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의학에 대한 기본적 상식 또는 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이런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접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굿을 발표하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대학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세 개 대학씩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5배수, 대학이 좀 낮아지면 이동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카톨릭대학교가 대부분 3배수 정도로 선발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는 약 5배수 정도, 성균관대에 합격하고 연대나 카톨릭대를 붙었을 때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수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1단계 배수가 크다?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면접 대상자는 8월 19일 날 면접 대상자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면접일은 8월 26일, 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자, 면접은 대면 면접, 인성 및 적성 평가, 당일 현장에서 질문이 예정이 되어지고, 서류 평가에서는 학생부, 성적증명서, 수상실적, 어학능력 및 실정증빙 서류,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는 10개 항목 총 20매를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고교 재학기간 동안에 취득한 것만을 활동 증빙 서류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표 및 활동 증빙 서류에 지원자 개인의 감상평이나 또는 소감 등을 기재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짐에 따라 더 부각이 되는 것,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활동 증빙 목록표,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를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중요한 점이, 우리가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전형에서 뭐가 중요하다,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류를 잘 준비하고 제출하는 거 중요하다. 특히 활동 증빙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또 배열의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항목을 선택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 기타 활동 증빙서를 작성하는데 오류를 많이 범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진 2024학년도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작성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원자 개인의 감상평이나 소감은 기재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교 재학기간 중 수상, 봉사활동, 실적, 자격증이 제출이 되어진다.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것은 인정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는 18대1, 2022학년도는 19.50, 2021년도는 21.5, 대략적으로 경쟁률이 이 정도 나오는 거죠. 한 20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도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 문제가 발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학과 면접의 유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례 면접의 형태와 그 다음에 수시 학과 모집의 면접의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면접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3개의 제시문이 주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2개의 제시문이 재외국민 전형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시문 2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제시문, 자, 의대에서 주로 인성과 관련이 되어진 제시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면접위원이 질문에 답하시오 라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이는 영희와 중학교 때부터 로봇 만들기 취미가 같아 단짝 친구였다. 둘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지만 현재는 다른 반이다. 준이는 중학교 때 공부도 잘하고 영수와 함께 로봇 경진대회에서 입상도 하는 등 재능 있는 친구였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보거나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경우가 많고 성적도 떨어졌다고 들었다. 영우는 준이의 재능을 이미 알고 있고 팀워크도 잘 맞았기 때문에 석 달 후에 있을 로봇 경진대회를 위해 준이에게 같은 팀으로 준비하자고 했다.
그런데 준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젠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며 그냥 가버렸다. 영우에게는 로봇 경지대 입상이 대학 입시에 매우 중요하다. 질문이 나오죠. 지원자가 영우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라고 하는 질문.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의대 MMI 면접 중에서 재시문 기반 면접 중에서 인성과 관련이 되어진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구술하느냐, 또 다른 학생들과 어떤 차별성을 보여주느냐, 또 이런 발언 내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우수성, 고등학교 때 활동의 경험들을 어떻게 녹여서 말로 표현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 차례 연습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문항,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문항은 다음은 혈액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이다 라고 해서 네 가지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자, 20세기 초 우생학자 히르슈펠트는 유럽인에게는 A형이, 비유럽인에게는 B형이 많다는 사실을 근거로 유럽인의 우수성을 주장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을 보니까 말라리아는 사람의 적혈구에서 증식하는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데 O형은 다른 혈액형에 비해 말라리아의 감염률이나 중증도가 낮다고 관철이 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은 직접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위의 제시문을 읽고 지원자의 생각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제시문은 사실 약간의 지성 면접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의대를 가시려고 하신다 라고 하는 분들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기초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화학적으로 깊이 있게 내용 서술을 구체적으로 하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거는 3년 특례 전형 의예과 중에서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학교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대학씩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대학들의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모집 요강 발표되면 대부분 5월, 늦으면 또 5월 중순 후반,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7월 초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 대학 결정이 정확하게 안 되잖아요. 지금 정도는 사실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든 지필고사 전형의 원서를 쓰든 대학 결정이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급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정리해서 3년 특례 전형의 대학들, 의대, 지대, 약대, 한의대부터 시작해서 일반 대학들까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쭉 계속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2년 특례 전형에서도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년 특례 전형 의예과 연세대 카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